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동네꼬마님이 바로 전화를 받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형님. 돌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니, 조금. 갑자기요? 예. 아니, 오늘 제가 이제 네네. 목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웃으면서, 돌비님, 저도 장난으로 방송 부도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돌비님이 막 환하게 막 웃으면서, 네. 야, 요즘 먹고 살만 한가 보네요. 배 따숩고 등 따숩니까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죽고 싶으세요? 그러셨잖아요, 돌비님. 그래갖고 네, 제가 네. 내가 오늘 선을 넘었구나. 그래서 엄지손가락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리자마자 받으려고. 근데 모두 사실이고요. 그럼요. 부정할 생각도 없고 모두 그럼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니까요. 진짜 돌비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연예인 같아요.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나 할까? 와, 이게 방송 돌아갈 때하고 꺼졌을 때하고 진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신기합니다. 그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다른 거, 그죠? 천사와 악마가 한 끝발 차이라더니 우와. 사람은 앞뒤가 달라야 합니다. 알겠죠? 예, 돌비님. 자, 오늘 동네꼬마님이 사실 전화를 한 번에 안 받고 뭔가 이게 부도의 날로 컨셉을 좀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는데 제가 당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한 1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꽤나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돌비님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이거는 그냥 어느 쪽 지역 이런 것도 하나도 얘기를 안 할게요.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똘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29살 먹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29살, 아홉수죠. 우리 똘비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큰 대기업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이 똘비가 살던 지역은 광역시였어요. 광역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어떻게 직장을 타고 넘어오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까지 넘어온 케이스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따로 가족이 산다던가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어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투룸인데 투룸에서 거주를 하다가 우리 그 원룸 같은 거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올리더래요, 상당히. 똘비 입장에서는 이쪽 금방 어디가 개발이 좀 됐다고 한들 이건 좀 선 넘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대요. 그래서 부동산 이쪽에다 두고 한번 얘기를 했고 여러모로 잡지 같은 거 신문 같은 데도 옛날에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쭉 여러 집들을 봤는데 그 중에 집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왔대요. 한 5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쉬운 얘기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건물을. 그래서 상당히 다 깨끗했고 그 다음에 TV, 그 큰 거 말고 좀 작은 사이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부 다 갖춰진 풀옵션이죠. 인터넷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러한 투룸. 그러니까는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투룸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2번 정도 방을 본 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층에 자기 방이 있었는데 3층에다가 딱 계약 완료하고 자기 짐 밀어 넣고 이제 방 치우고 준비를 막 해가지고 드디어 첫날 밤을 보냈대요. 이게 새로 지어서 그런지 냄새부터가 좀 다르긴 하더랍니다. 벽지랑 진짜 깨끗했고 시설도 다 좋았고 진짜 마음에 든다 하고 그 원룸에서 한 열흘 정도 쭉 사는데 하루하루가 되게 조용했고 되게 좋았대요. 깨끗했대요, 무엇보다. 그런데 하루는 딱 퇴근을 하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똘비 방이 301호라고 해볼게요. 근데 302호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막 짐들을 채우고 있더랍니다. 누가 이사 왔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우기우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저씨 한 분이 그 큰 소쿠리 같은데 짐 담긴 거를 좀 넣어주시고 계셨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걸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누가 이사 왔나? 이렇게 쓱 보는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싹 돌리는데 눈이 딱 마주쳤대요.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외형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느낌상으로 많이 먹어봤자 20대 중반? 25, 6 먹었겠다. 많이 먹어봤자 저 여성분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좀 애띤 여성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목례를 했대요. 목례를 살짝 하니까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옆집이세요? 그러더래요. 되게 발랄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가 예, 저 바로 옆에 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이러면은 보통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잘 지내요. 예, 들어가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되게 진짜로 뭐 발랄하게 웃으면서 해맑게 몇 살? 그러더래요. 돌비한테. 반말로 몇 살? 그러더래요. 그 돌비가 진짜 어이가 뻥 쪄갖고 예, 저 먹을 만큼 먹었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웃으면서 오빠? 아님 친구? 동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 오빠겠죠? 아무래도 제가 오빠일 건 같은데 아이고 뭐 아무튼 잘 지내십시오 하고 약간 떨떠름하게 먼저 들어가 버렸대요. 초면에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거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가. 그렇게 그 여자분하고 첫 만남을 뒤로 하고 한 이틀 정도가 흘렀을 때 이게 똘비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불 끄고 누워서 이제 취침을 한다고 해요. 딱 불 끄고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그 옆방이니까 그리고 이 원룸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방음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도동탕탁 도동탁탁 도동탕탁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가 그러니까 되게 거슬린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좀 크게. 네. 이 먼발 짜증나 뭐해 이 사람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게임을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팀이 잘 못하고 하면 좀 화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분노를 이 오밤중에 표출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구나 하면서 애써 잠을 청하고 다음날 밤이 됐는데 다음날 밤에도 똑같이 시끄럽게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대요. 한 하루 이틀만 더 지켜보자. 이게 좀 그게 있었답니다. 만약에 옆방이 남자였다면 가서 문을 두들겼을 거래요. 본인이 쾅쾅쾅 해갖고 좀 조용히 합시다 얘기를 하겠는데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밤 12시 1시에 문 두들기기가 좀 그랬대요. 좀 본인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까 옆집이 그래가지고 집주인분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마주친대요. 출근할 때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쓰레기를 쓸고 계셨대요. 나이는 대략 한 60 후반에서 70 초반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길래 말씀을 드렸대요. 아이고 사장님 하니까는 총각 출근해 그래갖고 예 저기 302호 들어온 여자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왜 그래갖고 아니 저녁에 너무 시끄럽게 그런다고 이거 조금 가운데서 중재 좀 해주시라 나도 밤에 푹 자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도움 좀 주셔라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내가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해 놓을게 너무 걱정 말고 출근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출근을 했고 다음날 그 돌아오는 바로 저녁이 됐는데 좀 조용하더랍니다. 말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진작 말을 할 걸 그랬다 하고 며칠이 딱 지나는데 소음은 여전히 좀 나긴 했대요. 그 여자 방에서. 그런데 문제가 냄새가 그렇게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출근도 안 하나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불러 먹으면 짜장을 먹고 나서 그릇도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파란색 큰 비닐봉다리에다가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공동현관 301호, 2호, 3호 막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자기 호수 앞에다 그냥 그걸 던져 놓는 거예요. 그 봉다리를. 거기다가 배달시켜 먹은 온갖 음식물하고 그릇 통째로 계속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냄새가 나죠. 복도에서. 냄새도 나고 이 여자가 뭐 인터넷 방송을 하나 이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대요. 우리 옛날에 자극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웃기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소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이건 선 넘더래요. 냄새나지. 소리를 그렇게 지르지.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건 확실했대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게임을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나 발로 내리찍나 쾅쾅 소리가 들리고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때 시간 새벽 2시였답니다. 문을 노크를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살살 하려고 했는데 쾅쾅쾅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막 여자가 떠들다가 좀 조용하더니 쾅쾅쾅 하니까는 왜요? 라고 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누구세요도 아니고 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저기요 잠깐만요 나와보시겠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왜요? 아니 너무 시끄럽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냥 이거 인터넷으로나 보던 빌런인가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조용해진 건 없었대요. 계속 시끄러웠고 이게 새벽까지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출근하는데 또 집주인이 있길래 사장님 막 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 302호 미치겠다고 저 여성분을 어떻게 단도리를 못 칠 것 같으면 그냥 제 방을 빼주시라고. 나 딴 데로 갈란다고. 나 이렇게 못 산다고. 냄새, 소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 쓰레기 버리는 거는 내가 그건 알아서 잘 치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소음이 그렇게 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심하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몇 시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아니 사장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민원은 안 넣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분이 말씀은 주셨는데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똘비씨 그러면은 저녁에 몇 시쯤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오늘 저녁 8시 9시엔 들어오죠. 그러니까 몇 시부터 시끄럽게 해요? 한 11시 넘어가면 슬슬 시동 걸어요. 그러니까는 실례가 안 되면 내가 그럼 11시쯤 똘비씨 방에 좀 가봐도 되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발 좀 오시라고. 그냥 베개 들고 오시라고. 우리 집에 사러 주무시라고.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밤에 집주인이 오셨답니다. 집주인이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끄럽게 쿵딱쿵딱 거리고 있었대요. 그때는 11시 전부터 시작을 했대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는 집주인이 딱 오자마자 이거 좀 심각하긴 하네 하면서 집주인도 머쓱하면서 웃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진짜로 옆집 해결 안 해주시면 그냥 저 방 빼주세요. 복비랑 좀 내주시고 나 이사라도 가서 사람답게 살게 도움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 사장님.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저기 내가 옆집 여자를 어떻게든 내가 그럼 내쫓을게.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번에 차라리 잘 됐다. 이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을 할 때 솔직히 이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똘비 씨 그 물 내릴 때 조금 잘 안 내려가고 그거 경험했잖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유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3층이라 괜찮은가 보구나. 여기 난리도 아니거든. 이거를 조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큰 공사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그래도 다른 오실 분들한테는 양해를 거의 다 구해놨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 2주 정도만 그러면은 어떻게 바깥에서 따로 생활 좀 할쳐? 그러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원룸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2주 동안 모텔 생활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찜질방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2주 동안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당황스러웠대요 되게.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그냥 나가라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는 조율이 잘 됐는데 있어보자. 똘비씨 그러면은 차 있지? 아침에 차 갖고 출퇴근하더만. 예. 여기서 차 타고 20분 30분이면 가는 거리야. 거기에 내 거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 거기 가서 그러면 2주간만 좀 머물러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똘비가 제 거 짐이랑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세탁기도 있고 다 있어. 그냥 남자가 뭐 옷 몇 개 들고 가면 되는 것이 뭐 빤 싸고 난닝구만 갖고 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비가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책임지고 이 건물 다 이게 수리가 되고 자네가 다시 들어올 때 저 여자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람 잘 가려받을게. 정말 미안해. 그 다음 달 월세 내지 마.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또 월세를 내지 말란 말에 급 감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일정 잡히면 말씀 주셔라. 알았다 그러고 집주인이 가셨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간대요. 이게 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세게 뛰고 소리 지르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3일 4일쯤 지났을까?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셨대요. 네. 여기 현장 공사해 주실 거다고 조율 끝났다고 다음 주 수요일쯤 해가지고 나가자. 내가 말한 곳으로 가서 2주만 있다 와라. 2주 안에 공사 끝난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고 옷이랑 좀 챙겨놨대요. 똘비가.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 됐고 집주인분하고 미팅을 했대요.
일은 했으니까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6시 반 정도에 원룸 돌아와가지고 짐 챙겨놓은 거 차에 싣고 딱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내 차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갖고 집주인분을 따라 나섰답니다. 똘비가 쭉 갔대요. 2주간 머무를 곳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가다가 외곽으로 빠졌대요. 여기 똘비가 원래 머물렀던 원룸이 시 중심부 쪽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원룸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은 시 외곽이에요. 거기가 바로 외곽 쪽으로 빠지니까 바로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시더래요. 밥 한 끼 딱 사주시고 밥 먹고 거기서부터 차 타고 한 20분가량 더 달렸대요. 여기는 전용 도로여가지고 속도를 좀 내서 쭉 20분가량 달리니까 와, 깡시골이죠. 깡시골. 여기 지방도시입니다. 네. 완전 깡시골에 그 시골 마을길 같은 곳으로 꼬불꼬불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낙후된 동네 이쪽을 가더라도 도시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 똘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곳은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진짜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 시골이에요. 근데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건물이 있다. 이해가 안 갈 정도였대요, 이게. 진짜로 제가 돌비님한테 이 장소를 말씀드렸지만 돌비님이 아마 찾아보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시골길을 따라서 와, 이 안에서도 길이 여러 갈래로 계속 찢어진대요. 따라서 쭉 들어갔대요. 기포장 아닙니다. 포장도로였고 쭉 따라서 거의 끝을머리 들어가니까 진짜 신기하게 3층짜리 양 옆으로 그러니까 6가구가 사는 빌라 2동짜리 빌라가 나오더래요. 이게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곳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빌라입니다. 진짜 지금 봐도 그 빌라에 딱 주차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전에 주차를 했죠. 빌라에는 불들이 막 켜져 있더래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더래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 왜 이게 있지? 왜 여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리라고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3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3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캐리어 가방 끌고 끙끙하면서 3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딱 주는데 평수는 24평 정도. 네. 방 2개, 거실 겸 부엌 큰 게 하나 있었고 화장실 하나 있고 방도 좀 널찍널찍 빠져있고 괜찮았대요. 그리고 외곽 쪽이다 보니까 공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대요. 그냥 2주 정도만 머무르면 되고 출퇴근도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가는 거리였으니까 딱 짐 한쪽에 내려놓고 휑하죠. 집은 이불이랑은 챙겨왔는데 여기서 2주간 머무르면 되고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은 서로서로 다 친하게 지내신다고 다 친하게 지내시니까는 똘비씨도 여기서 좀 지내다가 여기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고 하면은 내가 똑같은 가격에 내가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 나중에 그 말씀 나누시자고 집 공사 좀 빨리 끝나면 빨리 연락 주시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뭐 어차피 출퇴근하니까 정신 없을 거고 토요일 날 아침쯤 해가지고 나가서 여기 입주민들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렇게 만나면은 좀 인사 좀 잘하고 어떻게 왔냐고 물으면은 김 사장님이 아마 연락하셨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여기 시골이지만 진짜 좋다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똘비는 알았다고 울고 거기서 짐 풀고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고 물도 잘 나왔고 뭐 딱히 나쁠 건 없었대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밤이 됐어요. 똘비가. 금요일날이니까 당연히 불금을 태워야죠. 나이가 29이니까 얼마나 뜨거울 나이입니까. 술을 좀 먹었대요. 술을 건하게 먹고 대리를 부르는데 이게 대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안 잡히죠.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대리기사가. 그래서 일단은 택시를 타고 들어왔대요. 택시기사님한테 어디 좀 갑시다 얘기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알려주니까 택시기사님이 꼬불꼬불 들어오면서 택시기사님이 무서워하시더래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들어가요? 이쪽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택시기사님이 묻더래요. 택시기사님도 무섭죠. 그 정도예요, 여기가. 근데 쭉 들어가니까는 빌라가 2동이 나오니까 택시기사님이 어이구야 이게 뭐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똘비가 저도 신기해요. 2주간 머무르는데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아무튼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만 돈은 받으시니까 얼마입니다. 하고 돈 드리고 술도 좀 먹었겠다. 집에 가가지고 콜콜 자고 눈 떴어요. 눈 떴으니까 조금 해장라면 한 그릇 딱 때리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가지고 나 좀 한 명 데리러 와라.
부탁을 좀 하려고 회사 동료도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바깥에 뭐 쓸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쪽 가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한 남성 3분 정도가 쌀이빗으로 이렇게 쓸고 계시더래요, 주차장을. 그래서 똘비가 이렇게 보다가 그분들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이게 3층이가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래요. 그 똘비가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는 내려와가지고 뭐 이거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이거 또 자기보다 한참 어른들이었거든. 보니까는 뭐 50대 이렇게 보였대요. 쌩깔 순 없으니까 아예 잠시만요 하고 머리에다 물 좀 묻히고 내려갔대요. 내려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분들이 맥심 타주신 거 좀 먹으면서 같이 뭐 담배도 한 대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진짜 좋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토요일인데 뭐 하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냐, 차가 있는 것 같던데 차는 왜 안 가지고 들어왔냐 막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한 분이 내가 도움 주겠다고 가자고 가서 내가 태다 주겠다고 차 있는 데까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그분 차는 뭐였냐면은 현장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았대요. 포터였대요. 딱 타고 어저께 술 먹었던 장소 차 주차해놨던데 딱 내려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보자고 잘 들어오라고 하면서 쿨하게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차 시동 걸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주인분한테 전화가 바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사님 하고 받으니까 똘비씨 어떻게 그쪽 생활은 할만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공기도 좋고 풀벌레 소리도 좋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는 그 똘비씨 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 돈 많이 벌지. 근데 저기 나 미안한데 한 이틀 정도만 그 일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이요?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들어가 있는 데 있잖냐고. 그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내일 한 저녁 먹을 시간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인데 날짜는 이틀이니까 이틀 아니겠냐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한다던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참석 좀 해주면 안 돼? 내 얼굴 있어갖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한끗발 하는 사람인데 조금 부탁 좀 할게. 그 하루 일당을 내가 한 20씩 챙겨주면은 그 주말에 그래도 못 놀고 거기서 있는 거 치고는 좀 괜찮지 않아? 하면서 막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 토요일날 20, 일요일날 20, 40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0이지 그치 이틀이니까 40이지 그 정도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푼돈인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40만 원이 볼빈님한테나 푼돈이지 보통 사람들한테 큰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니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부탁 좀 하고 저녁 한 5시 정도에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뭐 저녁에 잠깐 뭐 과자거리 좀 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잘 됐다고. 그럼 5시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면 그거 좀 참여해가지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듣고 그런 시간 좀 보내줘. 그 김 사장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면 다들 아니까 하면서 이렇게 타이르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는 4시 반 좀 넘었을 때 그때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조금 방에 있다 말고 베란다 쪽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한 10명이 좀 넘는 15명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12, 3명 정도 되는 그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섞인 무리가 주차장에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수다를 막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 한다는 게 저건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내려가야겠지? 아무래도 가야겠지? 그래갖고 쓱쓱 내려갔대요 1층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웃다가 똘비를 보더니 일로 오셔. 그 김 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분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어쩌 여기서 며칠 지내보니까 터가 다르지? 느낌이 달라. 좋잖아.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뭐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다 같이 우리가 뭐 공부할 거 있으면 하고 같이 생각할 거 있으면 하고 근심 걱정 있으면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서로 그렇게 뭐 한 식구처럼 사는 동네니까 여기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는데 저 바깥쪽에서 그 차 한 대가 쫙 들어오더래요. 고급 세단이었답니다. 차 문이 딱 열리고 어떤 분이 내리시는데 나이는 대략 그 건물주이신 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좀 연배가 확실히 있으시다.
느껴지는 남성분이셨고, 특이한 점은 옷을 담배옷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여름에 조상님들이 시원하게 입으셨던 옷. 그런 이 옷에다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고무신을 신고 계신 분이었대요. 특이했대요. 딱 보자마자.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하면서 다들 마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이고 고개를 살짝 조아리고 뭔가 두려워하면서도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싹 바뀌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뚱멀뚱 서 있었죠. 꿀비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누구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저기 그 김 사장님 있잖아요. 예, 그 김 사장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온 분이래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귀한 분들이 오시고 참 좋네요. 들어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1층으로 들어갔대요. 그 옆동 1층에 가니까 거기는 일반 집이 아니고 마치 딱 들어가면서부터 느껴지는 게 여기는 종교시설이네가 느껴지더래요. 딱 봐도 그 느낌이 확 있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쫙 앉았대요. 그 거실에 다들 빽빽하게 이렇게 앉으니까 가서 일단 식사 준비도 좀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준비를 다 좀 하자고. 그러니까 막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밥상 준비를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서로 하우 웃으면서 좀 장난도 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교육이 뭔가 했더니 종교적 교육이었대요. 그냥 이게 이상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은 조금 교회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교회는 성경에 기반을 해서 쭉 설교를 하시고 막 그러면은 신도들은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았대요. 완전히.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성경 같은 건 없었는데 말하는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가까웠대요. 거기서 그냥 들었대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 듣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 10시가 다 돼서 끝났답니다. 이게 밥 먹고 뭐하고 하니라고. 다들 들어가라고 하면서 똘비는 부르더래요. 잠깐 자넨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는 들어가 쉬고 싶은데 돈 때문에 한다. 앉았대요. 나머지 사람들 다 가고.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그분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뭘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붓하고 화선지인가요? 이게 붓글씨 쓰는 종이. 화선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앞에 세팅을 좀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똘비씨. 우리 똘비씨 내가 질문을 할게. 봐봐요. 자, 이 앞에 종이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러면 이 종이가 내일 아침에도 흰색일까요? 글도래요. 똘비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하지만 않으면 똑같은 흰색이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도 흰색일까요? 뭐만 안 하면 흰색이겠죠. 그러면 1년 뒤에는요? 10년 뒤에는요? 100년 뒤에는요? 그때도 똑같은 흰색일까요? 글도래요. 똘비가 햇빛도 있고 빛도 바래고 하면 색깔도 좀 변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죠 똘비씨. 이게 언제 색깔이 바뀔지는 이 종이의 수명이 다하는 날, 그날도 흰색인지 아닌지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딱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는 붓에다가 먹을 탁 찍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쫙 한자를 하나 휘갈기는데 한자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쫙 하나 휘갈기더래요. 그러면서 자, 똘비씨, 이 종이가 아직도 흰색입니까? 글도래요. 똘비가 지금은 글씨가 써져 있는 흰색이죠? 완전 흰색이 아니죠? 지금 검은색이 있죠? 예, 이겁니다. 똘비씨. 내가 똘비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아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서로 지키기로 한 걸 지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종이는 끝까지 흰색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먹을 하나 그으는 순간 이미 어떻게 됐죠? 앞으로 1년 뒤, 2년 뒤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까매졌으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똘비씨. 이 순간 끝난 거잖아요. 죄를 지면 어딜 간다고 했죠 내가 아까? 지옥에 가죠. 그러면은 이 종이는, 먹이 묻은 이 종이는 지옥에 가는 게 정해졌죠. 지금 이게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똘비씨. 1년 뒤 2년 뒤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똘비가 대답했죠. 예, 그겁니다. 그거예요. 죄는 회개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지음과 동시에 끝나는 거고 지옥은 시작되는 겁니다. 똘비씨, 이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올라가 보십시오. 글도래요. 뭔가 내용이 심오한 것 같긴 한데
개소리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뭐 여기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똘비가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쉬다가 푹 자고 아침절에 느지막하게 일어났대요. 한 11시쯤. 아이고 죽겠다. 오늘은 뭐 할란가 하고 일어났대요. 왜냐면 전날 뭐 다른 얘기가 없었으니까.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더래요. 보니까는 식사 준비하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똘비가 내려가 봐야겠지. 오늘까지 고생하라고 했으니까. 내려갔대요. 그래서 같이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어저께 그 기도하고 교육받았던 그 1층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어르신한테 깍듯이 뭐 얘기하고 다 깍듯이 하니까 똘비도 깍듯이 할 수밖에 없었대요. 점심 먹고 오후 타이밍에 또 그렇게 좀 교육 비슷한 이상한 걸 하고 저녁을 먹고 또 기도 겸 그 교육 비슷한 걸 하고 일요일이 끝났어요. 진이 다 빠지더래요, 진짜. 이거 다음 주에는 돈 준다고 내가 안 한다 싶을 정도였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이 앉아있는 게.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다 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만 남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똘비 입장에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거 여기까지 하고 내가 40만 원인데 여기까지 못 하겠냐. 또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많이 어렵고 힘들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아닙니다. 예.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하면서 차를 내오더래요. 차를 딱 주면서 마시라고. 전통차였대요. 그래가지고 전통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저께처럼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전통, 역사, 문화 이게 왜 있는지 아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인류가 고민하고 깨달은 방법들이 문화로, 역사로 지금까지 전승돼서 내려오는 것들이다. 또 이 개같은 소리 시작을 하도 이상한.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혓바닥을 잘못 놀린 놈은 어떻게 했을까? 글더래요. 그래서 글쎄요. 뭐 혼났겠죠. 그러니까는 혓바닥을 놨죠. 이빨을 다 뽑고. 자, 봐선 안 될 걸 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납을 녹여서 눈에다 부었습니다. 봐서는 안 될 걸 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네. 자, 들어서는 안 될 걸 들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똑같습니다. 납을 다 부었습니다. 녹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보더라도 못 본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더라도 입에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리 나와보셔. 그래갖고 따라 나갔대요. 건물 제일 끝에 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좀 큰 사이즈가 하나 딱 놔져 있었대요. 그 컨테이너 문을 탁 열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삽자루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이렇게 농기계도 좀 있고 있더래요. 호미도 있고. 이 컨테이너는 튜닝을 해놨나 바깥에서 뭐 스위치를 올리니까 그 안에서 불이 쫙 켜지더래요. 들어오라고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 자체도 똘빈 처음 보거든요. 지금 이 안에를. 근데 거긴 작두가 있었대요. 그걸 보여줬대요. 제일 먼저 처음에 작두. 그 다음에 그 우리 집게인데 끝에가 좀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마치 이 집게로 사람의 을 이렇게 찝어갖고 당길 수 있겠다 싶게 생긴 구조의 집게. 그 다음에 납덩어리. 그 다음에 납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그 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괜히 있는 건 아니다고.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장난 아니고 내가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 심오한 거라고. 열심히 연마하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 같더래요. 근데 심장이 벌컥 엄청나게 뛰더래요. 똘비가. 그리고 나서 딱 나와서 다시 문을 닫고 딱 잠그더니 아무튼 이번 주말도 교육받느라 고생했고 평일에도 간간히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분 차 타고 어디론가. 네. 똘비가 털레 방으로 왔는데 여기 사입이다. 여기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거 더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사비를 더 딴 데서 자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 아리까리 하더래요. 이게 그냥 일단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내일이 출근이니까 심장 박동이 멈추질 않더래요. 올랐던 이 심박수가 떨어지질 않고 머리에 두통이 좀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잠이 아예 안 오고요.
온갖 망상과 생각과 막 이상한, 아무튼 좀 그랬대요. 이게 좀 공포를 많이 느껴서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예 밤을 새고 출근을 했죠. 그러니까 똘비가 눈이 퀭하죠. 회사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똘비가 아이씨 여자들하고 미친 동네라 한 것 같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다 웃죠. 회사 사람들은 또 그런 개코미디가 다 있냐고. 그 놓친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아이고 하면서 다들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기더래요. 똘비도 그래 다음 주말에는 나 일 있다 오면 되고 좀만 더 버티다가 공사 끝나니까 들어가자 이 생각을 그냥 했대요. 저녁밥도 아예 그냥 바깥에서 먹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대요. 자려고.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1층에서 똘비씨 자요 똘비씨 하고 부르더래요. 이 시간에 이건 좀 매너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고 바깥을 보니까 막 손짓을 하더래요. 내려오라고. 1층으로 갔대요. 담배 한 대 피자고 담배를 폈대요. 담배를 피면서 똘비씨 오늘 바빴어? 그러더래요. 오늘 뭐 회사 일도 바쁘고 뭐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저녁 기도는 나왔어야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먼 기도요? 저녁 기도는 나와야지 이 사람아. 7시에 가서 기도는 같이 해야지 이 사람아. 이건 좀 아니지 그러더래요. 똘비도 짜증이 확 나죠. 그래갖고 저기 선생님 저녁 기도라뇨. 난 여기에 지금 원룸이 뭐 수리한다고 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사람일 뿐이고 주말에는 김 사장님이 부탁해가지고 한번 들어본 거고 뭔 기도요? 왜 나한테 정색을 하면서 말하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아 그렇게 교육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녁에 회사 끝나고 뭐 7시쯤 와가지고 같이 그 기도하고 뭐 그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아니지. 완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걸로 부르지 마셔요. 나 사실 종교 쪽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냥 나가든가 제가 해야겠네요. 괜히 여기에 제가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민폐 올라가 쉬어요. 똘비씨 푹 올라가서 쉬셔. 내가 미안해요 그러면서 가더래요. 똘비가 어저께 잠 한숨도 못 잤잖아요. 딱 누워가지고 몸이 침대에 파묻히는 느낌이 나더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잘라고 이제 푹 잠에 빠져드는데 사사사삭 싹싹사사사삭 하고 막 찌려밟는 소리가 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자려다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다시 눈을 뜨고 불은 안 킨 상태에서 베란다 쪽으로 밖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딱 어떤 모습을 봤냐면 어떤 남자가 이 건물로 들어오는 그 마지막 뒷모습이 싹 보이더래요. 밑에. 그리고 나서 계단 쪽에서 소리를 죽여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좀 공포가 몰려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숨죽이고 조용히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자기 집 앞에까지 딱 오는데 발소리가 한 개는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 키였거든요. 근데 마스터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대면은 바로 삐리릭 하고 열리잖아요. 조용히 있는데 삐리릭 하고 소리가 나더니 차커덕 하고 문이 열리더래요. 똘비가 가만히 굳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는데 바깥에는 센서 등이니까 불이 안으로 싹 밀려 들어오죠. 불빛이. 똘비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남자가 어차피 마주쳤구나 싶은 느낌으로 문을 확 열더래요. 그러면서 신발 신은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냥 총 3명이 들어왔대요. 집으로. 그리고 똘비를 대화 이런 거 없었대요. 그냥 끄집어 빼기 시작을 하더래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끌려서 어디로 끌려갔냐? 그 1층 기도하는 공간으로 끌려갔답니다. 똘비가 가는 길에 진짜로 온갖 쌍욕을 랩을 했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놔라 뭐 해라 막 얘기를 하는데 꿈쩍도 않고 힘이 진짜 좋더래요. 끌려갔대요. 남자 3명한테. 끌려서 딱 그 기도하는 그 공간으로 딱 가니까 그 나이 많으신 그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 늦은 시간에. 남자 3분이 거의 한 명은 초크를 걸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양쪽 팔을 잡고 있었대요. 똘비를 강제로 끌어안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생수를 하나 따더래요. 보는 앞에서. 빡빡빡빡빡 생수를 따더니 생수 3분의 1을 그냥 이 마룻바닥인데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우리 그 손가방 하나 있는 그 일수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열더니 거기서 뭔가를 빼더래요. 그리고 섞더랍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 물을 먹으면 잘못되겠구나 싶더래요. 수면제가 됐든 뭐 이게 청산가리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막 몸부림을 치니까는 그 잡고 있던 아저씨 하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크게.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2명이 더 들어오더랍니다. 5명이 똘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1명이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집게로. 코 집게를 해가지고.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이 벌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워셔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확 바닥으로 확 밀어 넣잖아요. 워셔에 병을. 그렇게 똘비 입에다가 이걸 밀어 넣어버린대요. 뭔가를 탄 거를. 똘비가 뱉어내고 막 거기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손가방, 일수가방 같은 게 똘비 발에 걸려갖고 팍 뒤집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용물이 사방간대로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던 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딱 보이는데 왜 보일 수밖에 없었냐면 그 안에서 나온 게 물론 그 가루도 있었지만 주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10개가 넘는 일회용 주사기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수면제가 아니다. 보는 순간 느낌이 있죠. 막 몸부림을 쳤대요. 똘비가. 진짜 남자가 5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똘비도 진짜 미친 듯이 몸부림 파닥파닥 하니까 5명이 진짜 애를 먹고 있고 그 나이 드신 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똘비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을 내가 꿀딱꿀딱꿀딱 삼키게 되는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구나라는 게 나중에 느껴진 거죠. 이 나쁜 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이든 타이든 거기서 팔딱팔딱 거리다가 똘비가 어찌됐건 나이가 29이고 힘이 좋잖아요. 아저씨 한 분이 똘비한테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갔대요. 똘비가 하도 팔딱팔딱 거리니까. 그리고 뒤에서 약간 초크 걸고 계셨다는 분 있잖아요. 똘비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팔을 온 힘을 다해서 깨 물었대요. 팍 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팔을 그렇게 갑자기 온 힘을 다해서 깨물면은 내 이빨도 아프대요. 내 이빨도 이렇게 이 힘에 밀리면서 우지직 소리가 난대요. 내 이빨도. 그리고 뒤이어서 진한 피향이 입으로 쫙 들어온대요. 그렇게 깨무는 거예요. 이 상대방 팔을 확 깨무니까는 그 뒤에 초크를 걸고 있던 양반도 막 하면서 놓치죠. 이때를 똘비가 틈타가지고 몸을 털고 창문 바깥으로 몸을 던졌대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바로 창문 넘어서 쫓아오더래요. 똘비가 거기서부터 막 뛰는데 뛰다가 잡혔대요. 왜 그러냐면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래요. 방 안에서 온 힘을 용을 다 썼잖아요. 그냥 막 긁다 보니까 나와서 막 뛰는데 힘이 생각처럼 안 들어가시더래요. 막 숨은 이미 턱까지 차 있고 나오자마자 진짜로 한 15m, 10m 갔을까? 바로 뒷목을 잡혔대요. 뒤로 이렇게 딱 잡혀갖고 돌아보는데 와, 나 잡은 사람 하나 있고 그 뒤로 한 명 또 있고 나머지 사람 저 뒤에 창문 넘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주먹으로 상대방 코 있는 데를 이렇게 팍 찍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팍 끊어치는 게 아니고 그 영화 연문 있잖아요. 연문 아시죠? 오, 알죠. 그 보면은 막 주먹을 막 연타로 다다다다다닥 뻗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뻗는 건 아니고 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주먹을 막 앞으로 양주먹을 막 교차하면서 내지른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얼굴에다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감싸주니까 다시 또 똘비가 뛰기 시작을 했고 15, 20m쯤 더 갔을 때 또 뒷목을 잡혔대요. 똘비가. 이때는 돌아서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리더래요. 그래서 얼굴에 한 대 맞았대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뻑 하면서 뭔가 번쩍 했는데 내가 맞았구나 인지했지만 이게 전혀 통증은 안 느껴졌대요. 그리고 똘비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살짝 털푸덕 주저앉았는데 옆에 여기가 이제 주차장 공간으로 썼으니까 옆에 조경석 놓고 그 조경석 아래 있는 거 똘비 주먹에 한 2배 정도 되는 조경석 그게 잡히길래 그걸로 찍었대요. 그걸로 있느니까 그 사람이 그럼에도 손을 안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죽으라 생각하고 찍었대요. 또 그냥 이 돌에 맞는 사람 머리여 제발 라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리고 또 뛰었대요. 네. 또 막 뛰는데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똘비가 안 잡혔대요. 이번에는 조금 뛰다가 돌을 또 던지고 마을 바깥으로 막 또 뛰었대요. 한참 동안 달려나가는데 이 마을이요. 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있었나 봐요. 펜션이라고 해야 될까?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시골에 있는 주택은 딱 봐도 오래된 시골 주택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별장? 아니야. 이거는 펜션? 이런 느낌이 드는 작은 집들이 한 2-3개 나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불이 하나씩 다 켜져 있더래요. 보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남자가 최소한 집 하나당 2명 이상씩이 머리를 빼꼼빼꼼 내밀고 있더래요.
똘비를 보는 순간 집에서 나오더랍니다. 그걸 보는데 공포감이 극으로 치닫더래요. 야, 이거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옆에 산길같이 생긴 논두렁으로 뛰기 시작을 했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더랍니다. 똘비한테. 똘비가 그렇게 뛰어가지고 산 쪽으로 올라갔대요. 여기가 산이 굉장히 높아요, 뒤에가. 근데 이 산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똘비가. 요밤중에 랜턴도 없이 그걸 어떻게 넘습니까? 옆쪽으로 산 기슭 밑에 그쪽 라인을 따라서 막 뛰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와이 하는 소리 들리더래요.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뛰어가지고 마을 바깥쪽까지 나왔대요. 이미 그 논두렁을 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빌라가 있는 곳을 들어가려면 여러 갈래길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 갈래길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빌라인데 왼쪽으로 가면요, 일반 농가가 있어요, 여기가. 똘비가 그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단 간 거예요. 막 뛰어서. 이쪽 농가 쪽, 그 사람이 있는 쪽.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못 믿어요, 지금 똘비가. 나는 내 목표는 뭐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는 저 길가까지 나가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똘비는. 꽤나 들어와요, 여기가 차 타고도. 막 논두렁 뛰니까 속도는 안 나죠. 그러니까 막 뛰는데 이 일반 그 농민들이 사는 마을 인근 쪽, 그쪽으로 똘비가 나오니까 소리가 뚝 끊기더래요. 와, 이거 쫓아오던 소리가. 똘비가 일단은 더 막 뛰다가 뒤를 봤는데 어둡죠. 그리고 거기는 가로등이 좀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그냥 막 나갔대요. 이 농민들, 이분들한테 도움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대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전용도로 있는 데까지 나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참고로 지금 맨발입니다. 전용도로 있는 데까지 딱 나갔는데 한번 돌비님도 제가 말한 곳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요, 나갔다고 해서 그 시간에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완전 고립인가 보다 이거. 거의. 진짜 고립이야. 한번 돌비님이 찾아보시면 공감을 100번 하실 겁니다, 진짜 여기가. 예. 거길 나갔어도 뭐 하나 사람 생각 없어요. 여기는 차도 잘 안 다녀요, 그 시간에. 막 뛰어서 좀 더 나갔어요. 발이요, 이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잖아요. 발에서 피가 그렇게 난답니다, 까져가지고. 근데 고통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밀리니까 쩔뚝거리면서 막 뛰면서 더 거기서 나가면 밤이어서 진짜 시골에 일찍 닫죠. 일찍 닫은 상가들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차들이 좀 다녀요, 간간히. 똘비가 막 손을 흔드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쓰더래요. 한 대도. 막 손을 흔들고 막 뭐하고 하다가 그 상가들이 있고 하는 거기까지 똘비가 나왔어요. 한 진짜로 30대 40대 정도가 넘는 차들한테 손을 그렇게 흔들었대요, 똘비가. 아, 네. 근데 진짜 한 대도 안 쓰더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거기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밤에도 빨간 신호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이었으면 빨간 신호 걸린 차 옆에 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로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전용도로니까 쌩쌩 밟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야. 그 옆에 상가들, 상가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구멍가게들 몇 개 있는 거, 그 틈바구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김장할 때 쓰는 비닐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거. 네. 바닥에 까는 비닐, 그거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샜대요. 왜냐하면 본인 몸 상태로 더 나갈 수가 없었대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긴장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든답니다, 그 와중에. 근데 몇 시간 못 잤죠. 깼다가 잠들고 몇 번 반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이 텄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 시골이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했대요. 정말 미안한데 나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핸드폰 좀 쓰게 해주셔라.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했죠. 나 이렇게 죽을 뻔 봤다. 그래가지고 똘비는 일단은 바깥에 큰 도시 쪽으로 내보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족은 없잖아요, 똘비가. 그래서 회사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 지인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회사로 갔대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똘비 몰고를 보자마자 다들 놀래죠. 그러면서 일단은 앉으라고 울고 회사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 양말에 옷에 막 사가지고 오고, 병원 가자고 해서 같이 병원 데리고 가고,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줬대요. 그리고 조사가 들어갔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이 아니다고 안 하더래요. 몸싸움이 있었다.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쟁이 있었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보여주더래요. 한 명은 지금 대가리가 나갔고, 한 명은 코뼈가 다 주저앉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고요? 그 사람 사이코패스네. 본인이 몇 명을
한 명은 살이 다 뜯겨져 나갔어요. 보십시오. 근다고 우리가 신고를 안 했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거꾸로 나오더래요. 똘비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대요. 그냥 경찰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 다 쳐 넣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이 열려보니까 똘비가 그잖아요. 한 명 팔 물어 뜯어놨죠.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코뼈 주저앉았고 한 명은 머리 요 진짜로. 똘비 실형사에게 생겼어요. 깜빵. 일단 있는 그대로 똘비도 불려가 조서를 썼대요. 조서를 쓰고 합의를 봐야 된답니다. 이건 합의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무섭고 싫지만 그 당사자들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 나이 많으신 그 삼배옷 입으신 그분이 나오셨대요. 그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삼배옷 입으신 분하고 같이 한 명이 더 나왔는데 그 사람이 김 사장님이 나오셨답니다. 건물주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럼 깜빵 갈란다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삼배옷 입으신 분이 내가 한 말 까먹지 말고 살으라고. 봤다고 내가 인지를 했어. 근데 봐서는 안 될 걸 봤네. 그러면은 눈에 나비 들어가. 녹은 나비. 네가 들으면 안 될 걸 들었네. 귀에 들어가. 그 혓바닥을 눌리면 혓바닥이 펴. 네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이야기하는지는 다 알아. 네 주변, 네가 가는 동사무소, 네가 조사받았던 경찰서, 하늘 아래 과연 내 눈을 피할 곳이 있을까? 항상 내 가르침대로 살면은 손해는 안 볼 것이야. 매 주말마다 와. 글도래요. 매 주말마다 와. 예? 매 주말마다 와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러려고 같이 노력하는 곳인데 안 그래요? 똘비씨?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로 좋게 끝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글도래요. 똘비 혼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똘비 회사에서 이사님이 또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조언을 듣고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합의서를 받았대요. 쌍방간의 합의서죠. 쌍방간의 합의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이사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라니까 가라고. 그냥 이 도시 떠나라고. 멀리 그냥 가라고. 네 고향으로 가던지. 저 사람들 네 고향이 어딘진 알까? 이거 똘비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우리 주민번호 넣죠. 네. 제 주민번호를 안다고. 그러니까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고 그냥 딴 데 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사이비하고 얽히면은 이거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 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똘비가 알았다고 울고 그 도시를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똘비가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은 없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급진적 사이비가 사람을 어떻게 수적으로 만드는지 나쁜 약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바깥에 원룸에 계셨던 그 김 사장님. 그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일종의 모집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생각을 했던 거지만 그 옆방에 미친 여자 있잖아요. 그게 그 여자가 진짜로 방송하고 그렇게 아나무인 여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쪽 사람들로 인해서 나쁜 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진실을 크게 파헤칠 수는 없었으나 그 희한한 빌라에 얽힌 이야기 하나 있고 그 빌라는 그 이후로 손바꿈이 몇 번 일어났대요. 주인이 손바꿈이 몇 번 일어났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다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은 너무나 흥미진진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더 리얼하죠. 어쩔 수 없이. 돌비님 꼭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돌비님도. 저만 알려주세요. 이미 알려줬잖아요. 한번 봐봐요. 진짜 네, 와 이게 맞아? 여기 이게 어떻게 있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언제든지 또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자, 동네 꼬마님의 오늘 이야기는 그 빌라가 아직도 있다라는 게 더 소름 끼치고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도 더 무서운 건데 우리 규정님 또 찾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으시면서 끝을 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